여러분, 저는 올해 89세, 현재 정신의학과 박사로 활동 중인 유재필입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갑자기 기억 안 나신 적 있나요?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하신 적 있나요? 내 주민번호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식은땀을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오고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죠. 저도 20년 전쯤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무서웠습니다. 내가 치매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했죠. 하지만 저는 89세의 나이에도 지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고요? 제가 50년 넘게 치매를 연구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치매는 불치병이다. 한번 치매에 걸리면 되돌릴 수 없다. 이 말이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해 제 병원에 78세 김영수 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주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이미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6개월 후 믿기 힘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 할머니는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셨고 손주 생일 파티에서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7가지 운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치매 예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뇌의 인지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집중력을 높이는 종합적인 뇌 건강관리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면서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 있으니 시청 중에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치매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정상 판정을 받으신 김영수님처럼 일상생활을 되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별한 약물도 값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거실에서 5분만 투자하면 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운동들이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지, 얼마나 자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가족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르신은 곧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라고 절망적인 말을 들었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7가지 운동 덕분에 지금은 손주들과 보드게임을 즐기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적 같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소개할 운동들은 신체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거의 모든 동작을 앉은 자세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두려운 질병이 아닙니다. 오늘 배우실 7가지 운동법으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50년간의 연구를 통해 검증한 치매 예방 운동법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치매,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치매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한 건망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치매는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사고력, 판단력, 언어 능력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감퇴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할 당시 80세가 넘은 노인의 뇌에서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 예방과 회복이 가능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연구에서는 단순한 약물 치료보다 복합적 인지 활동과 특정 신체, 운동의 조합이 치매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7가지 운동법은 바로 이 원리에 기반합니다.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고 좌우 뇌의 균형을 맞추며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특별한 운동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순 할머니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2년 전 자녀들 이름을 헷갈려하고 집 앞 마트를 찾지 못하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와 함께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하루는 김 할머니의 딸이 제 강연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김 할머니께 오늘 소개할 7가지 운동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동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며 의심하셨지만 가족들의 격려로 하루 2번 각 10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김 할머니는 잊어버렸던 손자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해내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병원에서 인지기능 테스트를 다시 받았는데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도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했죠? 김 할머니는 자신있게 대답하셨죠. 유재필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7가지 운동을 매일 했을 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운동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 번호 게임입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정확한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의 전두엽은 사고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놀랍게도 이 전두엽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손가락 번호 게임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오른손으로 숫자 1을, 왼손으로 숫자 1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3초 후에 오른손은 2로, 왼손은 1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번갈아가며 반복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뇌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혼란이 바로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여 점점 속도를 높여보세요. 제 환자 중에 67세 정 선생님은 이 운동만 한 달간 꾸준히 하셨는데 평소 잘 잊어버리던 약속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동작이지만 뇌의 인지회로에 놀라운 자극을 줍니다. 두 번째 운동은 발뒤꿈치와 발끝 걷기입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 뇌의 손해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해는 운동 조절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발뒤꿈치로만 3보 정도 걷고 그 다음은 발끝으로만 3보 걷습니다. 이것을 번갈아가며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환자의 40%가 낙상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치매와 균형 감각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발끝으로 걷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니 균형 감각이 놀랍게 향상되었고 이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져 다른 운동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숫자 거꾸로 세기와 박수치기입니다. 이 운동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100부터 거꾸로 세기 시작합니다. 100, 99, 98.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3의 배수를 만날 때마다 숫자를 말하는 대신 박수를 한번 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0, 99, 박수, 97, 96, 박수. 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 작업 기억력과 억제 조절 능력을 훈련시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 억제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넌앤유엔 연구에서는 복잡한 인지 활동을 꾸준히 한 수녀님들이 그렇지 않은 수녀님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세 번째 운동은 바로 그러한 복잡한 인지 활동에 좋은 예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좌우 교차 터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좌우 뇌의 통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져 있고
이 둘을 연결하는 내량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내량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곧 정보 처리 속도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좌우 교차 터치 운동은 이렇게 합니다.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터치하고 그 다음엔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번갈아 가며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내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좌우 뇌의 소통을 활성화시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교차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의 경우 이 운동을 시작하고 약 2주 후부터 평소에 자주 잊어버리던 약 복용 시간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된 것이죠. 다섯 번째는 풍선 혹은 손수건 떨어뜨리기 게임입니다. 이 운동은 눈과 손의 협응력 그리고 순발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풍선이나 가벼운 손수건을 공중으로 던지고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쳐서 공중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치매 환자들은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집니다. 물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죠. 이 운동은 바로 그 공간 지각 능력을 직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눈-손 협응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간 지각 능력 테스트에서 23%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풍선을 한 번도 칠 수 없을 정도로 반응 속도가 느렸지만 한 달 후에는 연속으로 5번 이상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전에 자주 물건을 떨어뜨리던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은 한 발 들고 균형 잡기입니다. 이 운동은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함께 향상시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짚고 한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10초간 유지합니다. 그 후 반대쪽 발로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3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 뇌의 전정기관과 손해를 자극하여 신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이 저하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으로 인한 두부 외상은 치매 발병 위험을 3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운동은 손글씨 그리고 그림 그리기입니다. 이 운동은 소근육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뇌 영역을 자극하는 종합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점점 손으로 글을 쓰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글씨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활동입니다. 특히 운동 영역, 시각 영역, 기억 영역이 모두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5분 동안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손으로 적거나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 자체입니다. 도쿄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손글씨 쓰기를 정기적으로 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위축이 30% 적었다고 합니다. 김영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단어 몇 개를 적는 것도 어려워하셨습니다. 손 떨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 시도하시면서 점차 글씨가 안정되었고 더 많은 내용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옛날 추억들을 글로 쓰면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린 7가지 운동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 번호 게임 마이너스 좌우 손가락으로 다른 숫자 모양 만들기. 두 번째, 발 뒤꿈치와 발끝 걷기 마이너스 번갈아 가며 3보씩 걷기. 세 번째, 숫자 거꾸로 세기 또는 박수치기 마이너스 특정 규칙에 따라 박수치기. 네 번째, 좌우 교차 터치 운동 한쪽 손으로 반대쪽 무릎 터치하기.
5번째, 풍선 혹은 손수건 떨어뜨리기 게임 마이너스 공중에서 계속 유지하기. 6번째, 한 발 들고 균형 잡기 점진적으로 시간 늘려가기. 7번째, 손글씨 그리고 그림 그리기 마이너스 매일 5분씩 손으로 적기. 이 7가지 운동은 모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운동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광고 시간에 좌우 교차 터치 운동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기 전에 잠시 한 발 들고 균형 잡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후 5분만 손글씨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영순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 사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뇌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걸리면 끝이라는 절망적인 질병이 아니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희망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제 이 7가지 운동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발성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반복적인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각각 5분씩만 투자하세요. 아침에는 기상 후 세수하기 전, 저녁에는 TV 시청 전이나 취침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7가지 운동을 모두 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처음에는 하루에 2가지씩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1번과 2번, 화요일에는 3번과 4번 운동을 하는 식으로 요일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영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모든 운동을 하려다 포기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가장 쉬운 2가지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체크해주면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김 할머니의 경우도 딸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더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운동법들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 중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집중력을 분산시키면 뇌 자극 효과가 떨어집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올려보세요. 예를 들어 손가락 번호 게임에서 처음에는 1과 2만 사용하다가 익숙해지면 1부터 5까지 모든 숫자를 번갈아 가며 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전후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인지 기능의 변화, 기분의 변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차이점 등을 메모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한 분들은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 안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오늘 먹은 약을 기억한다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오래된 전화번호를 기억해낸다와 같은 더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김영순 할머니의 구체적인 회복 과정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진단 후 2개월 동안은 별다른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차부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먹는 시간을 스스로 기억하기 시작했고 4개월 차에는 동네 시장을 혼자서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을 때는 손자들의 생일과 전화번호를 모두 외웠고 6개월 차에 병원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받았을 때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 7가지 운동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년기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50년 연구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복합적 인지 마이너스 운동 활동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우울증과 불안감 감소. 많은 노인분들이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감을 느끼는데 이 운동들은 뇌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둘째, 수면의 질 향상.
적절한 신체 및 뇌 활동은 수면 패턴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영순 할머니도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자율신경계 균형 회복. 특히 좌우 교차 운동과 균형 잡기 운동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어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치매 예방에 있어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항산화 물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합니다. 특히 블루베리, 호두, 연어, 강황은 뇌 슈퍼푸드라 불릴 만큼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도 운동과 함께 이러한 식습관 개선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알코올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백미나 흰,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80대, 90대라도 시작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92세에 시작해서 인지기능이 개선된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뇌의 신경가소성은 평생 유지됩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더 꾸준히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김영순 할머니의 가족들은 처음에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운동법을 주변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치매 예방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9세의 나이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유재필은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노년을 걷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도 가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친구의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57년 전 제 어머니는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의학은 치매를 단순히 노망이라 부르며 체념할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아들인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생을 치매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50년의 연구 끝에 도달한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비싼 약이나 첨단 치료가 아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과 생활 습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김영순 할머니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던 이들이 다시 웃음을 찾았고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환자분들이 직접 쓴 손편지가 가득합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습니다. 유 박사님, 저는 기억을 잃을 뻔했지만 대신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사랑을 쌓아온 증거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치매라는 그림자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운동법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동작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60세, 70세, 80세, 심지어 90세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환자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경험했던 순간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것은 단지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배우신 7가지 운동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